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환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1,020원 선이 당국의 개입에 또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1,016원 선에 마감이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선을 결국에는 방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4.3원 내린 1,016원.20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연 저점인 동시에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08년도 8월 6일 이후에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외환딜러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은 1,014원에서 1,018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당국이 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NDF 투자자, 수출업체 등의 오퍼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환 당국의 계속되는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10원대에서 안착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변수는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와 유로화의 방향이 앞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도 그랬고 지지난달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금통이 있는 그 주에 좀 저점을 기록하고 금통이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 바닥 다지고 약간 올랐다가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어제 0.11% 오른 16,943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0.34% 오른 4,3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09% 상승한 1,951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는 M&A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육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힐샤이어 브랜드를 85억 5천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고,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머크도 아이데닉스 파마슈티컬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도 히타이트 마이크로웨이브를 각각 인수하기로 발표해서 투자 심리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장의 한 전문가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 경제가 다시 온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현금 자산을 쌓아놓고서 투자를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본 지출과 M&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앞으로 완전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시장의 호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그 실업률 기준선을 5.25%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요. 연준이 기대하는 바로는 2015년에 미국의 실업률이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날 플로리다에서 가진 연설에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이며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었는데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목표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지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런 입장을 반대로 이번에 내세운 것입니다. 한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처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M&A에 대한 어떤 상당히 많은 규모의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업들의 어떤 자신감 회복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때문에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어제는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특징적으로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볼만할까요? 특징 업종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기술주가 한풀 꺾이고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계속 주도 업종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중적인 어떤 매수세라기보다는 좀 소리 없이 슬금슬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도 시티은행이 1.33% 상승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7%, 웰스파고 은행이 0.98% 등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주가 굉장히 강세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이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모기지에 대한 그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주가 당분간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무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이 좀 풀린 만큼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호조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앞서 많은 그 뉴스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맥도날드에 대해서 조금 깊은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 글로벌 매출이 시장 전망을 상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맥도날드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좋은 그 실적이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0.8% 성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 내에서의 매출은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를 대폭 하회해서 1%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전체 매출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은 2.5% 늘어나서 시장 예상치인 0.7% 증가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중국의 전년 대비 강한 매출 증가가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 쪽의 소식인데요. 맥도날드가 최근 맥카페 커피를 중심으로 아침 식사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아침 식사 메뉴에서는 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2014년 들어서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가 너무 많은 메뉴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에는 너무 좀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 2천 원 더 주고 좀 비싼 가격의 메뉴를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소비 심리가 그렇게 과히 좋다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온도차가 경기에 대한 온도차가 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부터 이렇게 햄버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식전에 좀 출출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맥도날드 글쎄요 지금 미국 내 시장은 좀 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소비와 관련돼서 어떤 괜찮은 주식이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비 인형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생각 잘 안 나시겠지만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이라는 회사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비 인형 하면 그냥 인형을 그냥 사는 그런 회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마텔이라는 회사가 단순하게 바비 인형을 팔던 회사에서 지금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소비의 컨텐츠 회사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비 인형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그런 상품인데요.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플랫폼용 컨텐츠 또는 스토리 구성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스마트 컨텐츠 시대에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지난 간밤에 주가는 0.82% 올라서 39달러 13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44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부진했던 이유는 2014년도 1분기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왔는데요. 지난 4월 17일 날 실적 발표에 따르면 1,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주당 0.0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침체된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을 하고 있고 바비 인형에 대한 매니아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에는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소방관 샘이라는 그 캐릭터인데요. 마텔의 자회사인 HIT 엔터테인먼트가 이 캐릭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마존닷컴과 함께 앞으로 인스턴트 비디오라든가 TV 에피소드라든가 전자책 이런 쪽에서 컨텐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무형의 스마트 컨텐츠 시대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을 살펴본다면 아메리칸 뮤추얼 펀드를 비롯해서 T. 로우 프라이스, 뱅가드 등 ETF 회사들과 뮤추얼 펀드 대부분들이 2%대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44달러 정도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약 1000주 정도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약 135달러 정도의 수수료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주식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텔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티커는 MAT를 쓰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요즘에 키덜트라는 신조어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애기들 장난감 모으고 이런 수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또 고부가가치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글쎄요, 어른들도 요즘 그렇게 장난감 컬렉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레고, 또 여자들은 이렇게 바비 인형,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어떤, 행보가 좀 많이 예전과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매니아층이 좀 형성돼 있다는 점, 꾸준히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키 콘텐츠가 있습니다. 소방관과 관련된 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약간은 좀 저조한 만큼 위쪽으로 10% 정도 열어놓고요. 눈높이를 약간 낮춘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